네, 안녕하세요. 우선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11월 1일부로 조인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특히 AKS라는 거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뭐 EKS건 AKS건 뭐 GK 이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KS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을 오늘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서 바로 이거면은 바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 제가 인사이트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컨테이너를 활용한 앱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발표를 오전부터 쭉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컨테이너를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어떤 앱 같은 거나 경량화된 앱을 만들 때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다 서버 안에다가 모든 앱을 다 넣어가지고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은 컨테이너로 뭐 조금씩 경량화를 시키고 그걸 관련해가지고서 뭐 서버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태계로 변환시킨 작업이 결국은 수반이 되어야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좋고 클라우드도 좋고 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애저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예시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스택 커뮤니티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오픈스택을 경험했고요. 그 당시에 오픈스택을 막 처음에 설치할 때 그때 제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했을 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 유저 그룹에는 그 제로보드가 있었어요. 그 제로보드에서 이것저것 글을 많이 보고서 언젠가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2014년 2월 달에 오픈스택 데이라고 해서 처음에 행사가 있었고요. 그때 보면서 여기 뭔가 같이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우연치 않게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뒤풀이에 같이 끌려가가지고 커뮤니티 분들과 많이 친해지고 하면서 계속 뭐 미더비라든지 스터디라든지 나중에는 해보고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가 갑자기 가져온 이유는요. 쿠버네티스 오늘 아니면 컨테이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요. 오픈스택 서밋이라는 이름이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서밋으로 바뀝니다. 혹자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VM에 관련된 부분이 죽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여러분께서 뭐 VM이 어떻고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추세가 이제는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뭐 영어로 하면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다 녹아 들어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됐고요. 더 이상 오픈스택 재단에서도 생각하는 느낌이 오픈스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이상 마케팅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오픈스택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또 관련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은 예를 들어서 에어쉽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따 안재석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잘 써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으로 해가지고서 발표를 주실 겁니다. 뭐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컨테이너와 VM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VM의 장점은 그 격리라고 해서 VM별로 해가지고 운영체제가 다르고 하잖아요. 하지만 컨테이너는 OS에 종속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 약할 수 있는 부분을요, 컨테이너와 OS의 장점을 결합하는 카타 컨테이너라든지, 뭐 그 외에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스타링 X, 그리고 오전부터 계속 전 시간까지 발표를 보셨다면요, CI/CD라고 해가지고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뭐 해가지고서 얘기가 쭉 나왔을 거예요. 즉, 더 이상 이제 개발을 할 때 특히 소스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테스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개발용, 프로덕션용 해가지고서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게 컨테이너에 기반해서 돌아갈 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즉 더 이상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오픈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게 제가 6월 달에 발표했을 때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오픈스택에서도 공식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컨테이너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 쪽에 오픈스택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하는 소스도 있고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이 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픈스택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누가 생각할 때 컨테이너 기술이 VM과 관련해서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현재의 메시지는 VM 같은 경우는 이제 녹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하면 비싸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은 더 경량화 시켜가지고 더 싼 뭐 값으로 쓸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되게 잘 쓰려면은 기존에 있던 앱에 대한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는 그거를 바로 옮기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서 요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짧게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그렇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픈스택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업스트림 해가지고서 개발이 뭐 문서와 번역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그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오픈스택이 컴포넌트가 되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피드백도 막 주고 요 루프가 마치 강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수증기가 증발돼가지고 다시 가는 식으로 되게 루프 피드백이 좋았어요. 지금 쿠버네티스나 CNCF 쪽도 굉장히 활발한 이런 루프가 생기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에서 뭔가 오픈소스와 관련돼가지고서 개발 활동이나 이런 게 뭐 오픈스택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쪽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입장에서 나오긴 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에 참여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오픈스택 쪽에서 번역팀을 1년 동안 리딩을 하기도 했었고요. 번역팀을 리딩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막 독일, 프랑스 하면서 막 조절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한글화 팀에 저도 리뷰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어 1명이고 승인자는 2명인데요. 뭐 바빠가지고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한글화 팀이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미더이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뭐 전체적으로 세미나 들으시고서 뭔가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뭔가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쿠버네티스 유적으로 페이스북도 있고 뭐 미더 페이지도 있고 하니까요. 그쪽에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는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실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소스에 대한 컨트리뷰션도 좋고 아니면 간단한 문서와 번역 같은 컨트리뷰션을 해주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항상 뭐 회사적인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도 그 전에 레드앱 발표에서도 당연히 쿠버네티스를 사랑하겠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애저도 쿠버네티스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컨테이너와 어떤 쿠버네티스 등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소개장이나 가지고 다 슬라이드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트너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2020년까지 이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서 이제 앱이 컨테이너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 이제 진짜 프로덕션 실제 서비스용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다 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근데 이 예측은 뭐 꼭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예측을 특히 제가 많이 봤을 때가 2013년도, 2014년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 나왔을 때 다 긍정적인 전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지나고 하면서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만 오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항상 좋은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CNCF 서베이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77%의 컴퍼니 회사들이 컨테이너를 쓰는 회사들이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꼭 사실 쿠버네티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컨테이너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들이 VM, 가상머신을 관리해 주는 오픈소스는 원래 오픈스택과 클라우드 스택 두 개가 있었지만은 클라우드 스택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오픈스택 하나만 오픈소스 남았고요. 하지만은 컨테이너 쪽의 오케스트레이터의 시장은요, DCOS라든지 뭐 메소스라든지 뭐 도커 스웜이라든지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적어도 3개 이상의 이런 오케스트레이터가 또 마라톤인가 뭐 그쪽 계열도 있고 아무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에도 이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7% 이상의 컴퍼니가 회사들이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다는 거는 이 쿠버네티스가 아무래도 구글에서 시작되는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미지도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그 외국에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봤을 거잖아요. 오픈 스택하고 클라우드 스택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렇게 썼을 때 결국은 오픈 스택이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쓰면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많이 찾고 피드백이 많이 반영되고 했던 그 흐름이 되게 오픈 스택이 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오케스트레이터에 비해서 쿠버네티스가 많은 이유에는 저는 그런 이유가, 즉 오픈 소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컨테이너로 배포가 되는 그런 이제 사이즈가 75%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제 뭐 큰 회사들이 이제 컨테이너로 자꾸 이제 어덥션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긍정적이면서도 또 챌린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실제로 그걸 쓰려고 하면은 뭔가 잘 알고 쓰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쿠버네티스를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 할 때도 그랬어요. 직접 뭔가 설치하고서 막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도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오픈소스가 있고 아니면 뭐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뭔가 쓰려고 하다 보면요. 구체적인 설정 값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아까 전에 발표했던 레드햇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에서 매니지, 직접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쿠버네티스는 현재 어쨌든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굉장히 리딩을 하고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컨테이너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도커라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이용해 가지고서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뭐 처음 보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방 적응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 가지고 3개로 서비스를 하다가 사용자가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100개로 늘린다든지 그런 거를 만약에 일일이 수동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그런 식의 명령어를 굉장히 그냥 숫자를 3에서 10, 100으로 바꿔줘라고 내리기만 하면은 알아서 컨테이너가 100개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어디 딴 VM이건 물리머신이건 갖고 가가지고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에 그럼 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포터블. 이식성이 좋다는 얘기는요. 쿠버네티스가 진짜 거짓말하고 웬만한 퍼블릭 클라우드 지금 아마존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뿐만 아니라 IBM 등등 해가지고서요. 굉장히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웬만한 기능에 대한 걸로 보시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버전도 다만 이제 거기서 마이너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클라우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버전까지 지원을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가 또 부족하고 뭐가 또 있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경쟁이 붙을 뿐이지 퍼블릭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는 다 지원할 정도, 거의 다 지원할 정도로 대세가 되었고요. 프라이빗에서 쿠버네티스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에서 SKT 거의 안지석 박사님 발표하실 때는 프라이빗 SK텔레콤에서 쿠버네티스를 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쓰는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로 써가지고 프라이빗 쓰다가 퍼블릭으로 옮기고 퍼블릭 쓰다가 프라이빗으로 옮기고 할 수도 있고 멀티 클라우드에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가 있을 때도 잘 쓸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이식성이 굉장히 좋고 익스텐서블,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뭐 오픈 스택도 사실 그랬었는데 뭐 모듈식으로 이제 아키텍처가 잘 돼 있고 플러그업을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셀프 힐링이라고 합니다. 셀프 힐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우리가 뭔가 딱 했을 때 죽었으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두느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 재시작을 시킨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VM으로 가상머신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재부팅을 하면은 OS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머신을 무겁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컨테이너화 시키면은 해당 컨테이너 자체를 재부팅 했을 때 웬만하면은 그 컨테이너 자체에 버그가 있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잘 돌아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셀프 힐링이라는 점이 쿠버네티스에서 보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5초 동안
뭐 10초 동안, 1분 동안 뭐 반응이 없다라면 그냥 쿠버네티스 자동 재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셀프 힐링.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쿠버네티스를 아무래도 많이 쓰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프라에서 점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럼 쿠버네티스를 뭐 컨테이너 해가지고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 직접 구축해서 쓰냐? 아니면은 누군가 솔루션을 제공한 걸 가지고 쓰느냐? 라는 문제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저는 뒤에 거를 이제 선호하긴 합니다. 꼭 애저가 아니더라도 매니지드 환경에서 쓰는 걸 선호하는 게요. 자, 처음 쓰실 때 오픈스택 쪽에서 그랬어요. 오픈스택은 사실 지금도 커뮤니티나 실제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중적이 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특히 오픈스택을 가지고 얘기 들으면 진짜 다 엄청 환상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설치해서 쓰면은 뭔가 엔지니어 분들이 특히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해서 하려면요. 지금 IT가 계속 뭐 클라우드, 인터넷 나오고 클라우드 나오고 컨테이너가 나오고 하면서요. 생각보다 알아야 될 지식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은 직접 구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그런 거를 또 다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앱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쿠버네티스 위에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잘 돌아갈까? 라는 질문에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매니지드 뭐 꼭 애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환경에서 그냥 쿠버네티스를 쓰면서 거기서 이것저것 간단한 걸 테스트 해보시고 거기서 잘 동작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회사 내로 진짜 쿠버네티스 구축할지 아니면은 요 매니지드 쓸지 결정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간단한 POC 용도라거나 테스트 용도라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실제 서비스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매니지드 환경은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컨테이너 환경, CI/CD 등등에서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거 컨테이너화 시키고 앱을 반복적으로 디버깅하고 CI/CD 환경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클러스터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일부 아니면 전체를 패치하고 스케일링하고 모니터링과 로깅을 하고 요 많은 것들을 이제 특정 회사, 특히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소수의 엔지니어가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매니지드 환경을 고려하면 좋다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전사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환경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대세다. 꼭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면은 이런 부분에서 리스폰서빌리티에서 어떤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서요 직접 구축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려가 필요하고요. 요 매니지드 환경이 나오기 시작한 건 굉장히 혁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는 것과 똑같이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KS라고 보통 약어로 불리고 있고요. Azure Kubernetes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사가 지금 메이저로 보통 3개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위에 크게는 5개사 정도로 불리고 있는데요. 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나름의 약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쿠버네티스부터 처음에 K8S라고 하잖아요. K와 S 사이에 중간에 8글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약어부터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진짜 쿠버네티스는 시작부터 K8S라고 불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AWS건 구글이건 다 약어 씁니다. EKS, AKS, GK 처음 보시면은 왜 도대체 약어를 썼을까 하는데 그냥 제가 추측할 때는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사실은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설치를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인프라를 제공해줘가지고요. 애저의 입장에서는 애저 포탈, 웹 포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웹 포털이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 하면은 목록이 쭉 나오고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선택하고 노드 몇 개 등등 세팅하고 딱 실행 버튼 누르면은 몇 분 기다리면은 이 쿠버네티스 쓸 수 있는 환경이 다 나오고요. 이 환경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커스터마이징이 돼가지고
쿠버네티스 대시보드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닌 다 똑같이 직접 설치한 거와 똑같이 다 대시보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딴 데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데 뭐 애저에서 뭔가 특화된 엄청난 특징이 있다라고 여기 자체 내에서 제가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고 관리를 일단 쉽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매니지드 환경, 관리되는 환경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확신성을 갖고 보통은 쿠버네티스를 직접 구축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앱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컨테이너 하나를 올렸을 때는 잘 동작해요. 근데 많은 거를 딱 올렸을 때 뭔가 용량이 찬다거나 해가지고서 안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을 로깅이라든가 뭔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에러라고 나오면은 이게 왜 에러가 그럴까라고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매니지드 환경은 그 뭐 필요하면은 물리적인 노드 전체를 다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용량이 빵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하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서 그냥 휙 늘렸다가 휙 줄이면 된다라는 부분이 뭐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장점이고 저는 애저 쪽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시큐어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구축을 했을 때 최근에도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자는 또 이야기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은 오히려 프라이빗보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따라서는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보통은 우리가 뭐 보안하면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보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퍼블릭 클라우드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반면에 퍼블릭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찌됐든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보안이 강화된 걸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매니지드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하는 걸 고민하지 않고 이제 컨테이너가 가속화된 앱 환경으로 가속화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오픈소스 툴과 API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거. 당연히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른 오픈소스 툴이라든가 API라든가 그런 거 연동이 쉽게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업 CI/CD라고 해가지고서 CI/CD 환경을 배포하는데 뭔가 다 그냥 기존에 직접 하신다면은 이것도 또 이해하시면서 구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쪽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런 CI/CD 환경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템플릿 등등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매니지드 해가지고서 관리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제공하는 3, 4의 아니면 뭐 큰 5개 사의 클라우드 메이저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차이가 여기서 딱히 드러나진 않고요. 자, 너무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적인 얘기를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쓰시는 앱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컨테이너는 직접 그러니까 서버에서 물리 서버에서 쓰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VM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회사에서 서버를 구입해서 거기에 OS를 설치하고 거기에 운영 서비스 설치해가지고 구동이 되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은 사실상 VM이 될지 컨테이너가 될지 그냥 물리적인 서버가 될지는 잘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요. 그런 세 가지에 혼재되어 있는 환경을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컨테이너화 되는 앱 자체를 보면요. 사실 컨테이너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 전체를 다 컨테이너에 올려가지고서 도커 이미지로 만들거나 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VM은 우리가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예를 들면 뭐 윈도우를 예시로 들면 오피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 1, 2, 3, 4, 5, 6 해서 한 번에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특히 윈도우는 C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섞여 있어 가지고 의존성이 생기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라든가 그런 걸 엮이면은 아예 운영체제가 망가지죠. VM은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거 컨테이너로 담아놓고 두 번째 담아놓고 세 번째 담아놓고 하면요. 컨테이너가 하나의 OS에서 서로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다시 그냥 없애고 시작하고 프로그램 추가 삭제가 훨씬 쉬워진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섞여 있어요. 의존성이 흔히 있다고 하죠.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3 딱딱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뭔가 컨테이너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셔도 아무 문제 없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잘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여기 나와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뭐 서버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나오는 건 뭐냐? 자, 요즘에는 결국은 앱에 대한 전체적인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전체적인 트렌드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경량화 시킨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별개로 동작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글을 쓰는 곳, 친구 목록이 나오는 곳, 아니면 뭐 딴 무슨 메뉴가 나오는 곳 등등이 각각으로 컨테이너가 구분이 돼가지고서 그것들이 다 거의 100개 이상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컨테이너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선은. 그렇다면요,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하나가 그냥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죽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환경인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죽더라도 물론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건 똑같지만은 다른 기능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뀌는 게 대부분 전체적인 모던 앱, 보다 현대적인 앱으로 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장점은, 클라우드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의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VM을 올리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도 당연히 VM이 더 비싸고요. 그랬을 때 비용을 많이 차징을 하는데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화 됐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시장이 경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VM이 싸지고 컨테이너가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시면 되고요. 컨테이너는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시기도 쉽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민했을 때는 확실히 컨테이너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데브옵스라고 해가지고서요. 기존의 앱 같은 거 뭔가 하나가 죽었을 때 굉장히 복구하는 것도 느리고 그거에 어떤 특정한 몇몇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영이 힘들고 했던 그런 환경이 이제는 점차적인 데브옵스로 가면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우리가 글 쓰는 거에 무슨 기능이 안 돼요 하면은 그 하나만 누가 개발해가지고서 바로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개발과 운영이 조합이 된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코드 딜리버리, 실제로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46배 이상이 더 빨라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점차적인 모던 앱으로 변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애저에 관련돼서 쿠버네티스의 어떤 모멘텀으로 보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나오긴 했지만요. 다른 클라우드 보더라도 나름의 통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치가 약간의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여기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가져왔긴 했을 테지만요. 다른 클라우드라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애저 쿠버네티스의 모멘텀으로 보면요. 애저에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앱이 점차 모던화, 아까 현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온 애저라고 해서 애저 위에서 쿠버네티스 돌리는 어떤 사용이 최근 1년 동안에 10배 이상이 확 증가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저라고 해서 써가지고 VM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리눅스라든지 윈도우 서버라든지 아니면 DB는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S SQL 쓰는 그런 식의 아키텍처로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쿠버네티스라는 이 환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커스터머라는 거는 단순 유세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는 거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파트너를 통해서 체결을 한 이제 숫자가 이제 5배 이상이 점차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앱이 이렇게 현대화가 되는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변화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컨테이너를 잘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그 해안을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세미나 세션을 통해 가지고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AKS가 동작하느냐, 뭐 내부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사실 저도 디테일하게 이 부분까지를 많이 제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커뮤니티를 이것저것 하면서 쿠버네티스 기본적인 건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큰 차이가 뭐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AKS로 해가지고서 쿠버네티스를 그냥 동작시키는 요것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API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제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요. 예를 들면은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가 올라갔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또 잘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 매니지드 되는 환경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동작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점차 많은 클라우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전이 1.10 아니면 1.11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개발로 보면 1.12가 또 곧 나왔나 뭐 나올 거고 뭐 1.13, 1.14 하면서 언젠가는 또 2.0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오픈스택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업그레이드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에서 미타카라는 옛날 버전을 쓰고 있다가 현재는 로키라는 버전이 8월 달에 나왔는데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거의 재앙에 가깝게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업그레이드 부분도 매니지드이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도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자동화된 업그레이드 패치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더 지속적으로 인스턴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더 잘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보다 더 안정적이고 가용성이 좋도록 하고 스케일링도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에서 스케일링하고 하는 그 옵션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다 쉽게 하고 보안이 강화된 식으로 스케일링도 하고 셀프 힐링도 자동으로 재시작하거나 하는 자가 복구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API 서버의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AK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앱 모더나이제이션이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컨테이너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로 서비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아까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이외의 시나리오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2에서 그냥 현재 있는 환경을 그대로 들어가지고서 옮기고 점점 컨테이너화를 시키고 아니면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를 해가지고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제 점차 이게 참 이거 뭐 IT에서는 또 화두가 되는 게 지금 인프라에서는 이렇게 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서 화두가 되지만은 또 전체적인 도메인의 꼭지로 봤을 때는 AI라든가 IoT는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또 큰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세스도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보다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에서 GPU 사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뭔가 컨테이너화를 시켜가지고서 뭔가 앱을 올리는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를 얘기 드리면요. 코드 변경 없이 현재 여러분들이 VM 내에서 쓴 VM 전체를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거 그대로 이렇게 옮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다만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가느냐라는 그런 피드백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회사 내에서. 어쨌든 간에 근데 컨테이너화로 일단 옮기신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른 1차적인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단계. 뭐 근데 분명한 거는 VM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코스트가 세이빙은 될 거예요. 코스트는 세이빙은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이게 컨테이너를 썼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페이스북이 뭐 1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실행돼가지고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기능은 다 동작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앱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요. 기존의 모놀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 이렇게 다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특히 개발하는 입장에서 앱을 설계할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일 수도 있고 개발자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개발자와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아키텍처로 잡아가느냐는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상화가 되기 힘든 요소죠. 구체적으로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컨테이너화가 잘 됐느냐, 그 형상화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를 하게 된다면요. 요거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다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요것들을 서로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앱이 나오게 한다면은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장점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별적으로도 예전에는 모놀리틱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무조건 다 한 번에 배포를 했어야 되고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VM 전체를 컨테이너로 바꾼 경우에도 그거 전체를 다시 배포해야 되는데 요 시나리오에서는 각각에 대해서만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링도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통신 쪽에서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월드컵 경기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속도가 갑자기 통신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장애가 나잖아요. 보통 거기 실제적으로 장애가 나는 게 네트워크의 어떤 밴드위스에 대한 장애가 아니라요. 거기 앞단에 있는 가입자망이라고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패킷이 가면은 여러분들 패킷을 통신사에 다 인증을 해요. 거기 부분에 바틀렉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앱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쓸 때 실제로 인증도 있고 뭐 대시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DB도 있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시보드만 뭔가 부하가 생긴다. 그랬을 때 그것만 스케일링을 하면 좋잖아요. 그것만 여러 개 만들어서. 근데 이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무조건 똑같이 다 올리고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확실하게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원 또한 분명하게 필요한 것만 스케일링을 시키고 없애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어떤 활용도,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개발자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이 됐다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받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만들게 되면은 개발자가 나중에 두세 명씩만 붙어가지고서 각각에 대해서 포커스 돼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이 점점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 아키텍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옮긴다는 거고요. 제가 시간에 너무 지체한 것 같아서 일단 그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입장에서 뭐 이거는 애저 쪽의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그거와 결합을 시켜서 바로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애저에서 지원하는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배포를 바로 쿠버네티스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를 무조건 애저의 머신러닝 서비스에 배포를 시켰다면은 컨테이너화가 알아서 돼가지고 배포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IoT도 마찬가지로 IoT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애저에서 애저의 또 특징이 다양한 서비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IoT에도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허브에서 어떤 처리가 되는 정보를 AKS 클러스터로 옮겨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요거를 또 쿠버네티스에서 인스턴스 내부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고 데이터는 또 이제 애저에서 지원하는 NoSQL인 코스모스 DB 쪽에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애저로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저는 뭐 애저 쪽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다른 클라우드도 비슷비슷할 건데 차이가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차이가 우선은 다양한 시나리오, 즉 애저는요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애저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종류가 머신러닝, 뭐 IoT, 뭐 AI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다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많이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또 이제 매니지드의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게 쉽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애저에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직접 도커 파일 만들고 했던 것도 이제 애저에서 AKS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명령어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다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CI/CD라는 것도 구축하는 것도 직접 기트 클론해가지고서 뭔가 개발자분들이 했다면은 애저의 DevOps라는 또 컴포넌트도 있고 많은 컴포넌트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지어서 AKS를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세상은요 정말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면서 조합을 시켜서 쓰신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다면요. 그냥 쉽게 그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서 AKS와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컨테이너화도 되는 환경을 조금 더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쉽게 가고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쿠버네티스 이제 오픈 소스 브로커 for Azure라고 해요.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막 찾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뭐 아쉽게도 막 오픈을 하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요거 뭐 검색해서 오픈 소스 브로커 for Azure라 검색하시면요 바로 GitHub가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이 막 나옵니다. 애저에서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브로커라는 컴포넌트를 오픈소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애저 쪽에서 볼 수 있는 애저 클라우드만에 봤을 때 다른 클라우드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뭐 클라우드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보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요소와 결부 지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 쪽에 많은 기여를 정말 오픈소스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쪽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오픈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수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서 지금 어쨌든 제가 앱 모더나이제이션 쪽 위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환경이 VM이 됐건 컨테이너가 됐건 그런 환경을요. 좀 더 최신식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바꿔보시는 경험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